안녕하세요. 김계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카프카로 두 마리 토끼 잡기 영상 두 번째 편을 가지고 왔고요. 오늘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1편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를 하나 이제 변경을 좀 해봤는데 거기서 또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발견을 해서 한 번 더 추가 수정을 해야 됐다라는 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추가 수정을 했을 때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는 이렇게 체이닝 걸어서 도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로직적으로 봤을 때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에 뭐 이런 전처리 과정에서 해야 될 뭐 필터라던가 맵 같은 거를 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고, 그게 다 끝나면은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플로우였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엔 큐를 기반으로 바꿔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이닝 형태를 좀 갖춰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만든 형태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큐를 두 개를 두고요. 첫 번째에서 들어오는 토픽, 제가 이제 큐라고 표현하는 건 토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큐에 있는 로우 데이터를 꺼내서 전처리를 일단 먼저 한번 하고요. 그 전처리를 완료한 거를 이제 두 번째 토픽에 집어넣고, 저장은 뭐 앞에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토픽이 들어있는 내용만 받아서 저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 이제 저장 과정에서 막 또 다시 불필요한 조회 같은 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위쪽으로 모두 올려서 해결을 했고요. 그랬더니 나름 만족스러운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만족스러운 아키텍처가 됐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요걸 좀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 전체 프로세스에서 이제 외부의 다른 것들을 갱신하는 이런 행위들이 조금씩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 더 함수를 사용하는 형태의 체이닝이 됐으면은 순수 함수 스타일을 좀 지향을 해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불현듯 좀 드네요. 외부의 변경을 사이드 이펙트를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여유가 좀 더 있었으면은 이 위치 따로 알림 따로 해서 토픽을 좀 더 세분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과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조금 시간도 부족했던 것도 있어서 일단은 그냥 전처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묶어서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이제 만났던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한번 되짚어 보면요. 요거를 한번 만나봤던 게 그래도 나름 의미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운영 환경에서 프로듀서가 발행하는 속도에 비해서 컨슈머가 소비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카프카 UI로 카프카를 이제 보고 있는데 레그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운영 환경이다 보니까 너무 이 쪼들림이 엄청 나더라고요. 뭐 큰일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조금 쌓이는 거를 보고 나서 이런 거는 이제 뭔가 이론적으로 봤던 대로 컨슈머를 늘려가지고 해소를 쫙 해주면 되겠지 하고 이제 파드 리소스를 확 늘렸거든요. 파드 리소스를 확 늘리고 기대를 해봤는데 레그가 줄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이제 멘붕이 살짝 왔죠. 이거 뭐야, 왜 안 되는 거야 하는 그런 상태에서 쌓여가는 레그를 보면서 계속 이제 문제를 찾았는데, 찾다 보니까 제가 지금 파티션을 8개를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컨슈머 쪽에다 벌크 옵션을 키고 있는데, 그걸 키니까 하나의 컨슈머가, 파드는 8개가 떠 있는데 하나의 컨슈머, 하나의 파드가 8개 파티션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힘내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프로듀스 하는 속도를 못 쫓아가더라.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운영 환경이기도 하고 일단은 급하게 레그를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벌크 옵션이 켜져 있는 걸 끄고요. 그냥 단건으로 다 처리하게끔 변경을 했더니 이제 8개의 컨슈머가 8개의 파티션에 각각 하나씩 붙어가지고 소비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시간 정도 안에 모든 레그를 회수할 수 있었고, 지금 상태는 이제 레그가 거의 쌓이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소스 사용량에 따라서 레그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DBIO를 좀 줄이려는 게, 버퍼를 두고 DBIO를 줄이려고 하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이 벌크를 켜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신속히 다음 피처로, 다음 어떤 작업 사항으로 놓고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될 것 같은데,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정 안 되면은 이제 그냥 하나를 물리되 뭐 컨커런시를 걸어서 수행을 해야 되나 뭐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레그가 올라가기는 했지만 카프카가 받아준다 라는 이제 책에서 보던 거를 그냥 바로 느껴본 것 같아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 이 서비스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사용자 클라이언트는 적절한 응답을 받았고 그것이 이제 약간의 지연은 생겼지만 실패로 돌아간 건 아닌 것 같아서 아 이런 게 장점이겠구나 라는 걸 좀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문제라고 하기보다 고민했던 지점은 리소스를 어떻게 쓸까 약간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토픽을 만들 때는 첫 번째 아키텍처, 이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토픽이 하나니까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이제 그런 하드웨어 공간을 여기다가 다 투자를 했는데 토픽이 두 개로 나눠져 버리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초에는 이제 두 배를 쓰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뭔가 너무 큰 용량을 쓰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를 이렇게 둘씩으로 나누자니 제가 최소한의 그 기간을 3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주말을 날 수 있어야 평일에 와서 수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최소한 뭐 금토일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저장 공간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개로 나누니까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결국에는 첫 번째 큐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돌리면 두 번째 토픽에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재생산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에 생각이 미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지켜야 될 데이터는 첫 번째 토픽에 있는 데이터고 두 번째에 있는 데이터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나 라는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큐에 90% 이상의 이제 그 저장 공간을 할당을 하고요. 2번 큐는 그냥 문제가 이제 생겼을 때 바로 그냥 잠깐 볼 수 있을 정도. 뭐 그 정도로 일단은 시간을 좀 할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K8S 이거는 조금 좀 카프카랑 또 다른 얘기인데 요번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리소스를 좀 조정을 한다고 리퀘스트를 좀 타이트하게 줄였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보니까 리퀘스트에 비해서 용량을 뭐 CPU든 메모리든 사용을 다 안 하고 있길래 조금 더 줄여도 되겠네 하고 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요청이 갑자기 늘면서 파드가 떨어지는데 얘가 다시 뜨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뭐랄까 다시 뜨면서 서버가 켜지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쓰는 메모리와 그런 리소스 양에다가 그 요청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거를 두 개를 동시에 받으니까 그 제가 줄여놓은 리퀘스트로는 기동이 되질 않더라고요. 서버가 뜨질 못해서 이게 리퀘스트를 너무 또 타이트하게 줄여놓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배움을 하나 가져갔고요. 또 다른 거는 요청이 늘어나는데 요청이 느니까 로그도 같이 똑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K8S의 리소스를 본 서버와 요청 처리하는 서버와 로그 서버가 같이 빨아버리니까 이거가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그를 너무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찍으면 안 되겠구나. 얘도 좀 계획과 전략을 좀 가지고 들어가야 되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민해 볼 내용들이라고 제 스스로가 좀 생각해 봤던 것들을 좀 적어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유지보수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YML, 저희 그 환경별로 YML 만들어 놓는 거에다가 토픽을 기준으로 컨슈머와 프로듀서 설정을 이렇게 적어가는 형태로 설정들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한쪽에 있는 그런 서버 같은 경우에는 YML 하나에 잘 묶여 들어가는데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토픽에 대한 설정이 이 서버 저 서버로 좀 나눠지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중앙에서 딱 관리가 안 되면은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중앙 관리할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역등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큐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첫 번째 토픽, 로우 데이터 토픽을 오프셋을 초기화해서 처음부터 돌리면은 해소가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해 보면은 역등적인 액션이 대비가 안 돼 있으면 다시 돌리면은 데이터가 뭐 와장창 중복이 된다거나
혹은 뭐 의도와 다른 저장의 형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컨슈머는 애시당초 좀 역등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좀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4번을 먼저 얘기해보면 4번 같은 로그를 어떻게 찍어야 될까? 이거는 지금 이제 제가 조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5번. 이 DLT에서는 뭘 해야 될까? 제가 지금 데드레터 큐를 다 달아놓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보니까 이제 데드레터 큐에 몇 건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니 그냥 이 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생긴 문제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가 데드레터 큐에 들어오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로그랑 슬랙을 보내주는 정도의 데드레터 큐 컨슈머를 좀 달아놨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차피 카프카 UI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냥 로그 정도만 찍고 말 거면 이게 컨슈밍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거를 해놓은 상태고요. 제가 그냥 데일리로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DLT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요게 제일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수동으로 테스트를 이렇게 했을 때 잘 동작은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내가 이 100%를 보장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앞에서 서버를 만들 때는 그래도 뭐 테스트나 뭐 그리고 최소한 그냥 그냥 API 써봐서 한 서버 안에서 로그가 다 찍히니까 이걸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는 게 좀 보장이 된다고 느꼈는데, 이번에는 하면서 테스트를 못 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뭔가 이 엄청 경우의 수가 다양하잖아요. 이제 지금만 해도 서버를 4개를 거쳐서 들어가는데, 카프카까지 포함하면 서버를 4개를 거쳐서 들어가는데, 이 쏟아져 들어오는 요청이 모두가 4가지를 다 잘 통과해서 DB에 들어갔다라는 걸 보장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라는 고민이 지금 굉장히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항상 뭐 데이터 전체를 다 조회해서 다 매칭을 시켜보는 것도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이제 표본을 뽑아서 한다고 하잖아요. 샘플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청 중에서 몇 퍼센트로 랜덤으로 뽑아서 걔가 잘 들어가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서 검증은 하는데, 그래도 어딘가 구멍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같은 게 생겨서,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좀 조언을 좀 들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것저것 해서 조금 카테고리별로 애매하게 나눠진 것들도 있었는데, 이 정도가 제가 요번에 작업을 하면서 좀 느껴봤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 정도 작업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어느 정도 잡고 해야 된다고 보실지도, 시니어분들이 보시면은 어느 정도 리소스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되게 탁 쳐서 하는 바람에 진짜 지난주 워킹데이로 5일이랑 앞뒤로 해서 주말을 2번을 해가지고 9일 정도를 진짜 딱 잠자는 시간 빼고 다 쏟아서 했거든요. 하루에 한 5-6시간 정도 제외하고는 진짜 코딩만 계속한 것 같은데, 뒤쪽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이 피로도가 쌓여감에 따라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도 최소한 2주는 잡고 가야 되지 않나 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길게 찍어봤는데 시간 내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어쨌든 잘 모르고 도입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보시다가 이런 거는 혹시 고려했나요? 라던가 아니면은 너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